안녕하십니까. 아메리트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2024년 1월 8일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오늘의 주요 내용 보면은요. 주식시장 좀 살펴보고요. 올해 미 기업 경영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보고요. 보잉 주가가 장중 8%대 급락한 이야기. 2024년에는 아마존닷컴이 다수의 분석가들로부터 가장 선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애플의 판매량이 2024년 첫 주에 30%가 감소했다. 많이 놀랄 만한 뉴스인데 네, 너무 놀라진 않으셔도 되고 어떤 뉴스인지 좀 들어보시고요. 국제 유가가 4%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암브렉스 바이오파마를 인수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미국의 최대 라디오 팟캐스트 회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다시가 챕터 11을 신청했다는 얘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2024년을 부진한 출발로 시작을 했죠. 다우존스 산업 평균도 또 떨어지고 S&P 500도 하락하고 나스닥 컴포지트는 또 3.25%나 하락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지금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24년 연초를 보면은 지난 9주 동안에 굉장히 양호했던 성과가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만 해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랠리를 이끈 바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12월 고용 데이터가 이러한 기대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데이터, 즉 목요일에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금요일에는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PPI, 제조업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어닝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JP 모르간 체이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르고와 델타 에어라인이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미 주식시장 상장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대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줄줄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기업 경영 실적은 지금까지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기업들이 경제 호조와 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예상을 넘는 수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틴이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S&P 500 지수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올해 5% 상승한 23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중간값 231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상승과 금리 하락, 달러와 약세 등으로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잠재적으로 더 높아질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주에 발표될 2023년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기종 여객기가 비행 중에 동체에 구멍이 생긴 사고 여파로 보잉의 주가가 개장 초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한 보잉을 30개 구성 종목 중 하나로 포함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전장 대비 0.4% 하락해 약세로 한 주를 출발했죠. 어떤 일이었냐면 지난 5일에 177명을 태우고 오레곤의 포틀랜드를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의 1282편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이륙 후에 얼마 되지 않아 항공기 벽체에 부품이 떨어져 나가면서 동체에 냉장고 크기의 구멍이 생겨난 것입니다.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 등 대형 사고의 위험 속에서 항공기는 극적으로 포틀랜드로 회항해서 비상 착륙했고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연방항공청 FAA는 지난 7일에 동종 항공기 171대의 운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유나이티드 항공하고 알래스카 항공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시면 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먼저 가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의 메가캡 주식 가운데에서 아마존닷컴이 다수의 분석가들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기술기업 분석가들 다수가 올해 아마존이 2021년에 기록한 최고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분석가들 가운데 아마존을 커버하는 분석가 중 97%의 견해로 나타났기 때문에 또한 신뢰가 꽤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뱅크는 아마존을 2024년 최고의 전자상거래 또는 인터넷 주식으로 선정했고 오펜하이머와 로스는 이 주식을 가장 좋아하는 대형주로 꼽았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에도 81%나 급등해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분석가들은 특히 AI의 순풍으로 인해서 아마존의 이익 전망을 긍정적으로 예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 주가 목표는 약 26%의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1년 7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등 매그니피슨 7종목 가운데에서는 엔비디아만이 아마존보다 잠재적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판매량이 2024년 첫 주 30% 감소했다는 표현을 처음에 주요 내용 다룰 때 했는데 이게 중국 내의 아이폰 판매량이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이 이 같은 큰 폭으로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중국 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두 자리 숫자를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에 화웨이와 다른 안드로이드 브랜드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 판매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애플의 판매 감소가 올해 중국 내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수년간 미국의 제재로 부진했던 중국의 화웨이가 작년 8월에 고급 스마트폰 시장에 복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화웨이 복귀 이후 중국 정부는 공공연하게 외국산 휴대폰에 대한 사용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이 약 6% 증가했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급락세는 사우디 아람코가 전날 아시아 고객에 대한 공급가를 2달러 인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의 가격 인하는 중국의 수요 둔화에도 미국이 오페크의 감산에 대응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페크의 회원국들은 유가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감산을 올해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 분석가에 따르면 감산하면서도 가격을 낮춘 것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경기 둔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표적 암 치료 약물 개발 업체인 암브렉스 파이버 파마를 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당 28달러로 지난 주말 종가의 약 105%의 프리미엄을 의미하는데요. 암브렉스 주가는 오늘 미국 증시 개장 후 98% 급등한 27달러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표적 암치료 시장 진출을 위해 표적 암치료 약물을 개발 중인 제약회사 인수를 추진해 왔고 암브렉스사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고 건강한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도 미사일로도 불리는 항체 약물 접합체 약물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물은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중인데요. 이 존슨앤존슨은 소비자 부문을 분리한 이후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업 부문의 매출 증대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라디오 팟캐스트 회사 오다시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전통 라디오 광고 시장 축소와 무리한 사업 확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인데요. 어제 오다시는 텍사스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파산법 챕터 11은 그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통한 기업회생 제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8년 엔터컴 커뮤니케이션으로 출발한 오다시는 2017년 CBS 라디오와 합병된 뒤에 라디오닷컴으로 운영되다가 2021년 오다시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